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바둑 격언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가 큰 곳이다. 그리고 이 바로 다음 격언이 1선부터 4선까지 각 선의 특징에 대해서 좀 나타내주는 격언인데요. 특히 3선과 4선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둑판을 함께 보시죠. 자, 현재 이렇게 흑과 백이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장면에서는 정말 예전부터 먼저 두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바둑 포석 이론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두면 어디를 둘까요? 갈라치기 할 때도 좀 배워보셨죠? 두 칸 벌리 여유를 두고 좀 상대 가운데 진영에 들어가듯이 지금 형태에서도 이 돌과 돌에 있는 가운데를 벌려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그런 벌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주보고 있는 가운데가 큰 곳. 자, 그렇다면 화점과 화점도 지금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자리에 가는 것도 굉장히 큰 이 포석에서 큰 자리가 되겠고요. 물론 이 벌리는 수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걸쳐가는 것도 지금은 가능하겠죠. 왜냐면 흑돌이 하나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받는다면 백도 벌려주는 이런 형태도 굉장히 큰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이 흑돌이 좀 백에 가까이 가기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 백돌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멀리 온다. 하지만 위쪽처럼 흑돌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걸쳐가서 이런 자리를 두는 게 가장 큰 자리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약간 변화가 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드릴게요. 먼저 이 백돌에 대해서 흑이 좀 아주 가까이 이런 자리를 붙여가는 수도 하나의 좀 활용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바둑 격언에 약한 돌에는 붙이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이 강하니까 그래 너의 돌 더 강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그러면 백도 아래쪽을 하나 지켜둬야 되는데 그때 밀고 받았을 때 벌리는 형태까지도 흑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흑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벌려두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이 진행으로 가면 되고, 아니야 나는 조금 더 상대의 돌에 활용을 하면서 그리고 좀 상대의 강한 돌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면서 이제 나의 돌도 좀 좋게 더욱더 만들어가겠다 그런 생각은 역을 붙여서 젖힐 때 늘고 받았을 때 하나 교환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2립 3전이죠. 벌려가면서 모양을 키워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AI 시대의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짚어드릴게요. 과거에 이 포석이 만약에 등장했다 그러면은 흑 입장에서 열의 열입니다. 네, 다 여기 가운데 자리에 뒀습니다. 이렇게 두면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자, 하지만 AI 시대 이후에는 그런 고정관념이 많이 깨진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마주보고 있는 자리가 정말 큰 자리라서 많이 두었던 자리이지만 최근에는 또 여기서 이렇게 걸쳐올 수도 있고 또 3-3도 물론 가능하고요. 역시 날일자를 붙인다고 하면서 큰 자리를 가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격언도 계속해서 좀 의미 있게 사용해 가시면서 최근한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 부분까지도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자, 앞서 이제 선에 대해서도 3선과 4선에 대해서도 좀 살펴드리기로 했었는데요. 지금 이 형태에서 이 자리를 두는 것은 4선, 즉 세력선을 두는 것입니다. 이 세력선을 간다는 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양을 크게 좀 키워갈 그런 마음으로 두는 건데요. 이 자리에 하나의 좀 약점이 있다면 바로 날일자로 다가가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날일자를 다가가면 그 다음 수로 여기 이제 날일자 정도 또 달려 들어가서 흑의 진영을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4선으로 뒀을 때는 백이 3선으로 오는 부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물론 나는 아래쪽은 내어줘도 괜찮아. 다시 한번 모양을 키워가서 난 세력을 얻을 거야 라고 한다면 4선에 두는 게 전혀 문제가 없겠지만 뭔가 모양을 키워가기 어려운 형태다.
이런 식의 배석이 있어서 내가 높게 가더라도 상대가 다가오면 내 입장에서 여기를 키우는 게 별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그때 냉정하게 3선 즉 실리선을 두면서 오히려 조금 더 상대가 다가오더라도 내가 집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게끔 두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선은 이 아래쪽에 비어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3선은 어떤 또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면 확실히 집을 짓기에 좋은 실리선이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만약 단점이라면 자 모양을 내가 키워가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가 높게 둬서 모양을 계속 키워갔어야 되는데 조금 실리적인 부분을 고려하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왔다? 그러면 어깨 짚는 자리가 하나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이 어깨 짚는 수는 지금 알파고 시대 이후에 정말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지만 사실 과거 정말 오래전부터 이 돌을 삭감하는 데는 많이 쓰였던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많이 두었던 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고 시대 이후에 많이 등장한 어깨 짚음은 단순한 벌림이 아니라 상대의 돌에 좀 가까이 어깨 짚고 한 칸을 끼면서 보다 효과적인 모양을 키워가는 수법으로 쓰였다면 기존의 이 어깨 짚음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돌이 있을 때 이 돌들을 아주 알기 쉽게 정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상대가 밀고 나오면 계속 쭉쭉 뻗어두면서 크게 세력이 지워진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깨 짚음은 상대의 모양을 지워가는 삭감 수단으로 많이 쓰이는 수법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온 어깨 짚음은 단순한 벌림이 아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단순한 벌림이 아니라 내가 어깨를 짚으면서 상대 돌에 기대면서 나의 모양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리고 더 크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드는 게 최근 AI 시대의 어깨 짚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돌과 돌의 가운데가 큰 곳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단순한 그 주제뿐만 아니라 이 3선과 4선 그리고 어깨 짚음까지도 좀 배워보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또 경험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